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비췄던 금리를 내릴 만한 지표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24년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로는 61%나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로도 40%나 감소한 수치로 둔화폭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채권을 매도치면서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것은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환경에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해야 됐던 것이죠. 미국의 구인 건수도 22년도 3월에 1218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로는 2년 넘게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발표된 구인 건수는 84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고용 건수도 코로나로 일시적 폭락과 폭등을 한 것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2년도 3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는 구인 건수와 함께 2년째 하락 추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24년인데도 고용 건수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2007년 수준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커졌다고 한다면 저 때보다 당연히 고용 건수가 많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호황 국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활동으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빨간색 구간을 호황이라고 말하지 지금 구간의 자리를 호황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호황이긴커녕 아예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조업 지수는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조짐이라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소비로 먹고 산다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무섭게 낙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이런 상황을 보고도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공장 가동률도 22년 9월에 정점을 찍고 2년 가까이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경제가 대침체를 겪기 전에는 항상 공장 가동률이 완만한 각도로 하락하는 추세가 꽤 이어지다 트리거만 발생하면 바로 수직 낙하하면서 대침체에 빠졌는데요. 앞으로는 미국의 공장 가동률도 가끔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파산 건수도 7분기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이후부터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역시 고금리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장기적인 기간으로 보자면 지금의 파산 건수 추이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레벨 수준은 아닙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지금 금융위기가 벌어지던 시기랑 비슷한 수치로 중소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설문조사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인 소비자 신뢰지수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조사하는 비슷한 경제 설문조사인 경제낙관지수도 지금 구간이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는 소득인 개인 가처분 소득도 4월달이 3월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직 예비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24년도 1분기 기업이익도 23년 4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과연 이게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